안녕하세요, 우먼입니다. 오늘은 이제 주식이랑 코인 투자가 아니라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제가 작년 10월에 제 집을 생애 최초 제 집을 매수를 하면서 어떤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들을 했었는지 좀 후기를 알려드리고, 그걸 통해서 뭐 20대라든지 아니면 30대 초반, 중반, 후반에서 첫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고민에서 이런 선택을 하셨구나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네, 저는 일단 이제 부동산 전문가는 절대 아니고 어떤 투자 권유도 아닙니다. 더 이상 이제 부동산이 투자 상품보다는 저는 이제 결혼도 했었고 이제 아이 계획도 있었기 때문에 주거가 주는 안정성이 굉장히 크다고 느꼈었고요. 이제 투자는 요즘에 이제 주식이라든지 이제 코인으로 하는 게 당연히 수익률 면에서는 더 좋겠죠. 하지만 이제 1주택을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저는 이제 그냥 빠른 시일 내에 그냥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부동산은 이제 주식이나 코인 어쨌든 그냥 거래 가격만 보고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하는 거잖아요. 근데 부동산은 그렇게 쉽게 매수 매도를 할 수 없는 상품이기도 하고, 또 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. 이건 진짜 완전 복합적인 종합 예술입니다. 내가 선호하는 것도 다를 수도 있죠. 뭐 신축이 중요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, 뭐 학군지가 중요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, 뭐 직주가 중요할 수도 있고, 그리고 뭐 평지여야 되고, 되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리고 내 소득은 얼마가 있는지, 내 자산은 얼마 있는지에 따라서 진짜 선택지가 천차만별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선택이다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제 23년도에 이제 결혼을 하고, 이때 처음으로 이제 집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. 네. 그 전에 이제 저도 한 10년 넘게 자취하면서 뭐 원룸부터 해서 투룸, 오피스텔까지 다양하게 살아보았고, 처음으로 이제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될 집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때 처음 느꼈고요. 근데 이때 바로 샀으면 당연히 이제 그때 당시가 지금보다 가격이 훨씬 싸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는 좋은 선택이었겠지만, 그때는 제가 또 이제 용인시 이제 수지 쪽, 성북역 쪽을 보고 있었거든요. 23년도에 제가 대학원을 가게 되면서 지금 저는 이제 마포구 쪽에 집을 구했는데, 서강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면서 굳이 이제 뭐 강남 갈 돈도 없었지만 뭐 강남에서 내가 소비력도 버틸 수도 없을 것 같았고, 그냥 여기 이제 만약에 갈 수 있다면 마포에 등기를 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마포역, 공덕역, 이쪽 대흥역 쪽을 좀 주로 많이 봤습니다. 근데 이때 23년도에는 제가 용인시 수지 성목역을 보고 있었거든요. 물론 이제 그때보다 가격이 여기도 더 많이 올랐지만, 또 결과적으로 또 다른 지역을 사게 되는 상황이 나와서 이게 부동산은 또 시시각각 내 상황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구나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, 제가 첫 번째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혼부부들이 좀 신축 전세는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, 일단. 근데 이것도 뭐 당연히 신축 내가 꼭 살아야 돼 라는 분이거나, 뭐 직주 근접이 중요하신 분일 수도 있고, 또 자산의 증가보다 내 소득이 막 5천만 원 넘어가, 그래서 필요 없어, 자산 증식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살아도 되죠. 각자의 선택입니다. 근데 뭐 제 동생이라던가 뭐 제 친인척 중에서 만약에 이제 고민을 한다면 저는 신축 전세 살지 말라고 할 것 같거든요. 왜냐하면 전세라는 제도가 그냥 주거의 안정성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, 이거를 이제 급지를 높여가지고 잠깐 살아보는 식으로, 신축 잠깐 살아보는 식으로 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저는 그건 좀 돈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물론 또 거기서 오는 경험은 또 다를 수도 있겠죠. 저도 좀 욕심을 내긴 했지만 저는 일단 월세로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23년도에 이제 여기 은평구의 연신내라는 곳에, 근데 저 나홀로 아파트죠, 여기 역 근처에서 살았고, 저도 근데 침실이랑 옷방이랑 서재가 꼭 필요했어가지고 좀 쓰리룸을 좀 고집을 했었죠.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와이프랑 제가 원래 서대문구에 이제 빌라 투룸에 살았는데, 뭐 그때 살았어도 크게 상관없었겠구나라는 이야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월세를 살아야 내가 원할 때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저희 역세권이기도 했고, 연신내가 이제 3호선, 6호선 G6A가 있어가지고 되게 살기 편했어요. 오히려 이때 차도 거의 한 5,000km 미만으로 타서 보험료도 막 환급 받고, 지금 여기 제가 지금 광흥창에 살고 있는데, 광흥창보다 쪽 남쪽이나 서울역 갈 때는 여기 살기 훨씬 편했거든요. 그러니까 1년 좀 넘게 계약기간에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달 안에 진짜 한 다여섯 팀이 집을 보러 오셔가지고 집 바로 감사하게 바로 나갔거든요. 그래서 이제 중개 수수료만 내고 나왔는데, 내가 전세로 살고 있었으면은
일단 전세는 좀 빼기가 힘들잖아요. 다른 사람도 거의 무조건 구해야 되고, 또 그냥 계약 기간을 또 다 채우고 나와야 된다는 뭔가 좀 심리적인 그런 압박감도 좀 있는 것 같고, 그래서 저는 일단 무조건 이제 월세로 사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, 또 이제 친구들이 이제 첫 집을 마련할 때 이제 물어봐요. 뭐 근데 보통 좀 제가 들었을 때 막 이런 거 있어요. 이제 양심이 있어서 그 신축을 원하진 않아. 그래도 준신축이었으면 좋겠고, 평지였으면 좋겠고, 그리고 뭐 역세권이었으면 좋겠고, 학군지였으면 좋겠고, 또 마지막으로 1주택이지만 또 투자도 괜찮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. 그럼 그거 다 만족할 거면 강남이나 뭐 잠실 뭐 이런 데 가야죠. 근데 우리는 예산이 항상 충분하지 않잖아요. 그래서 거기서 좀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있다. 예. 이제 나랑 같이 살 가족 구성원, 뭐 와이프나 아이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꼭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저는 한 가지를 추리라고 하거든요. 그리고 좀 욕심내면 딱 두 개까지 챙길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입지였습니다. 입지. 이제 기준이 필요한. 저는 그게 입지였거든요. 근데 이때 되게 재밌는 게 작년에 25년도에 이제 대학원을 졸업을 하면서 이제 아이를 준비하면서 아이가 생기기 전에 이사를 했으면 좋겠어 가지고 막 부랴부랴 이제 25년 초부터 임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. 저는 이제 여기가 이 지역이 좋더라고요. 여기 용강동 염리동이거든요, 이쪽이. 그래서 여기 마포 용강 레미안을 가고 싶었고, 여기 지금은 구평이 이제 거의 20억을 하죠. 그때 이제 예산이 한 12억이 최대였는데 대출 포함해서입니다. 그리고 뭐 감사하게도 이제 혼인을 하면은 이제 양가에서 1.5억까지 각각 그 비과세로 증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돈들 와이프랑 모은 돈들 다 합쳐가지고 최대 예산을 저렇게 잡았고, 아무래도 좀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비상으로 갑자기 돈을 써야 될 수도 있고, 이제 사업 자금을 따로 좀 빼놓고, 저는 이제 투자는 주식이랑 코인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이제 부동산은 돈 버는 시대는 좀 끝나지 않았나. 다주택자들을 너무 이제 양도소득세가 너무 비싸니까 그냥 저는 정말 주거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 예산에서 이제 구해야 됐었고, 근데 이때 이제 이 집이 그때 불과 작년이죠. 오구 타임이 한 13억대였단 말이죠. 그때 한 달이 건너서 지인이 저거를 한 21년인가 22년도에 11억 얼마에 샀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, 이제 제 중개사 친구도 있는데 작년 초에 진짜 경기도 안 좋고 이제 부동산 끝물이다.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막 무조건 내려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. 그때 계엄 터지고 막 이러면서. 근데 그때가 가장 싼 가격이었죠. 지금 생각해 보면. 예. 그래서 그때 기다리다가 가격이 안 오르고, 이때 진짜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6월부터 정확히 6월부터 6, 7, 8, 9 제가 이때 공포에 이제 조급해가지고 10월에 매수를 쳐버렸는데 한 달에 1억씩 올랐어요. 저 집이 13억이 13, 14, 15, 뭐 16억까지 오르더라고요, 이게. 근데 이게 호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실거래가 찍히면서 올라버리니까 이제 사람 미치는 거죠. 여기에 있는 이제 이 아파트 말고 이 마포자이나 이편한 세상 마포 리버파크나 이런 것들은 진짜 일주일에 1억씩 올랐습니다. 언론에서 말하는 게 진짜 실화였고요. 그때 진짜 근로소득 상실하고 좀 멘탈이 진짜 많이 흔들리더라고요. 근데 그때 바보같이 왜 이쪽 동네를 바로 본 게 아니라 이제 갑자기 여기 연신내에서 이제 은평 뉴타운 보러 가고, 위례 쪽 보러 가고, 다시 성봉역 보러 가고, 그러면서 좀 시간을 낭비했어요 이때.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 저는 이제 광흥창으로 이제 왔고, 마지막까지 이제 고민했던 게 이제 가재울 뉴타운이랑 DMC역에 있는 아파트들이었거든요. 왜냐면 같은 예산이면은 저기서 약간 15년씩 정도 되는 아파트에 중층을 갈 수 있었어요. 와이프가 이제 DMC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이쪽을 갈까 하다가, 제가 아까 이제 1순위가 이제 입지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거의 30년 된 아파트에 저층으로 왔습니다. 예. 그래도 나는 일단 마포를 들어가야 되는 게 저한테 더 컸어가지고 여기로 들어왔고, 저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게 신축 자체가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았고, 지금 저희 집을 보시면은 이제 인테리어를 싹 했거든요. 그리고 아파트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뭐 커뮤니티 없고 지하 주차장 연결 안 돼 있고 이런 거는 좀 단점이지만, 뭐 사는데 저한테는 크게 지장이 없어가지고 저는 되게 만족하고, 저는 오히려 여기 월드컵대교 타고 여기 통일로 가는 길이나 자차로 갈 때 여기 홍제역 거기 가는 길을 가면 여기서부터 한 30분 걸리거든요, 들어가려면. 거기 진짜 막힌단 말이에요. 그 스트레스보다 여기 친구들이랑 뭐 주변에서 이제 여기 영희도나 뭐
이 서울 핵심지에서 만나고 헤어질 때 한 2, 30분 좀 더 빨리 가는 게 저는 훨씬 더 만족감이 커서 지금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고,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언덕은 그냥 포기할 수 있었어요. 언덕이랑 역세권은 포기할 수 있었다. 왜냐면 저는 이제 언덕 역세권 구축은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. 그냥 아직 젊고 와이프랑 저랑 이제 산책하고 걷는 거 좋아해서 그냥 뭐 좀 걸어 다니지 라는 마인드로 해서 지금 되게 만족하고, 오히려 이제 여기서 그냥 2호선, 6호선, 경의중앙선 다 이용할 수 있고, 좀 걸어가면 한강 가고, 저는 이제 경의선 숲길을 더 많이 이용하거든요. 근데 숲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여기 이게 DMC역에서부터 효창공원까지 연결되는데 길 양옆으로 예쁜 카페나 맛집도 많아서 간단히 맥주 먹기에도 좋고 브런치 카페 가기에도 좋아서 저는 정말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포기했고, 뭐 투자는 포기한 건 아니지만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건 노리지 않았어요. 제가 잘 모르는 분야기도 하고 그냥 운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,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, 그래서 첫 집에서는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았고, 제가 다시 시드를 모아서 또 집을 좀 투자할 수 있다면은 재건축 투자하겠지만 그냥 그런 건 포기했었습니다. 그나마 이제 좀 제가 두 번째로 딱 챙겼던 거는 학군이었거든요. 제가 원래 가려던 동네 이 마포도 좀 중요시했던 게, 이 염리초가 이 동네에서는 좀 애들도 많고 여기 대형역에 학원가가 생기면서 좀 좋은 학군으로 들어가요. 제가 이제 광창으로 오면서 여기 이제 신석초나 여기 서교초 이쪽도 좀 봤었는데, 아무래도 이 동네에서는 여기 이 서강초가 좀 선호하는 학교라서, 사립은 아니거든요. 선호하는 학교라서 저 아파트에 배정이 받는, 저 학교에 배정이 받는 곳으로 좀 매수를 해서 이 두 가지를 좀 챙겼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다 만족할 수는 없으니 포기할 건 포기하고 꼭 얻어야 될 것들을 추릴 필요가 있다. 그리고 이제 대출인데, 제가 이제 하나은행이 주거래인데 뭐 지금은 뭐 금리가 한 5, 6%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이때가 이제 한 4%대가 나오던 시기거든요. 하나은행이랑 국민은행을 갔더니 이제 4점 중후반대가 나오더라고요. 근데 비슷한 시기에 친구가 이제 IM뱅크 대구은행에서 대출을 3%대 받았다고 해가지고 여기 전화를 했죠, 고객센터에. 근데 고객센터에서 이때 막 대출 정책이 막 난리였어요. 전쟁이었거든요.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이제 그냥 광화문 본점에 찾아갔습니다. 본점 창구에 갔더니 대출이 된대요. 그래서 이제 부수감면 거래라고 하죠. 부수감면 거래를 받아서 3.92%의 대출을 받았습니다. 저는 뭐 만족하는 금리로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, 근데 이 금리나 환율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거든요. 환율 이런 거는 예측이 불가합니다. 불가하죠, 이거는. 그리고 되게 웃긴 게, 금리가 올라갈 때는 당연히 이제 대출을 못 버티고 부동산을 좀 던지시거나 부동산 가격이 좀 내려가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, 금리가 내가 낮게 빌리면은 내가 매수를 할 때 가격이 비쌀 수도 있어요. 그 유동성이 이제 부동산으로 몰리면서. 그래서 그냥 금리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, 그냥 내가 사야 될 때 그냥 이제 저렴한, 대신 이제 여러 개의 은행은 비교를 해보시고, 저는 이제 그 대출 상담사는 따로 통하지 않고 그냥 창구 가서 직접 했습니다.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했다. 좀 이해해 주시면.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해 하실 게 이제 뭐 좀 수수료, 각종 수수료를 좀 생각하셔야 되거든요. 여기서 아파트가 가격이 비싸잖아요. 그래서 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. 제가 직접 했던 건데, 이게 이제 그 법무사분을 통해서 발생했던 취등록세예요. 왼쪽이 이제 법무사분 보수입니다. 이게 이제 55만 원인데, 이것도 재밌는 게,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은 법무사는 지정된 곳을 이용을 해야 돼요. 그 은행이랑 연결되어 있는. 근데 제 친구가 이제 IM뱅크에서 그때 그 받았잖아요. 다른 지역에서 받았거든요. 그때 보수를 제가 70만 원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. 근데 이분이 처음에 100만 원을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진짜 웃긴 게, 그냥 제가 깎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친구가라는 말만 들었는데 바로 거기 얼마에 했다고 하나요?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조금 이제 뻥카를 쳐서 50만 원 했다 그랬더니, 그냥 그럼 그 가격에 그냥 하시죠 라고 해가지고 할인받아서 50만 원에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근데 뭐 어쨌든 수수료는 내야 되니까 또 너무 깎지는 말고 그냥 적당한 금액을 내지만, 처음에 그냥 던지시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으니 무조건 좀 할인을 요구를 하시고, 취등월세나 이런 거는 무조건 내야 돼서, 이게 3,600에 뭐 교육세 300 해서 4,400만 원을 이날 냈습니다. 그래서 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부대 비용이 발생을 하고,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게 이제 이 공인중개사 수수료죠. 저도 약간의 할인을 받아서 이제 700만 원을 납부를 했었고, 근데 저는 이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았거든요.
뭐 간혹 이제 인터넷에서 뭐 중개사들 중간에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연결만 시키는데 이제 뭐 물론 등기 뭐 진짜 사기꾼이랑 짜고 치는 중개사분들은 나쁜 거지만 뭐 중개사 수술 아깝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월세면은 모르겠는데 이 정말 제 전 재산이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. 그래서 진짜 신뢰가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 지역에서 30년 동안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부모님 때부터 하셨던 중개사 분을 어떻게 잘 만나가지고 거래를 하게 됐고 저 정말 감사했습니다. 그냥 진짜 돈 아깝지 않았고 그리고 매도인 분이랑 저랑 계약금 넣고 1차 잔금, 2차 잔금 이런 거 최종 납입까지 한 5, 6개월이 걸리고 이게 되게 소통할 일이 생각보다 많거든요. 근데 다이렉트로 하면 싸울 좀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만 뭔가 기분이 서로 상해도 계약이 어그러질 수 있단 말이죠. 계약금 넣기 전이라면은. 근데 그 중간에서 정말 중개사분이 제가 그 불만 없이 잘 일을 처리해 주셨고 그리고 매도인분도 너무 좋은 분을 만나서 처음 저 혼자 이제 갔어요. 그 계약서 쓰러. 근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. 이게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게 다 짜고 치는 사기면 어떡하지? 했는데 계약 잘 하고 저 처음 왔는데 저한테 축하한다고 첫째 말은 축하한다고 케이크도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 진짜 따뜻한 분들을 만나서 좋은 거래 했다. 만약에 나도 내가 이 집을 이제 팔고 나갈 때 나보다 더 젊은 친구가 있다면은 나도 꼭 저렇게 해야지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냥 간단한 제 스토리였고 뭐 대단한 건 없고 진짜 그냥 리얼한 제 고민 이런 고민을 해서 이런 집을 샀고 중간 이런 비용들이 발생했다 이야기고 예. 그리고 이게 주식처럼 뭐 조금 떨어질 때 살 수 없어요. 그때 떨어질 때는 그리고 저희 같은 하수들이 살 수 없습니다. 예, 중개사분들이나 그 고수분들이 바로 채가지 그냥 내가 사야 될 때 적절한 가격에 그냥 사면 된다.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습니다 근데 대신 이제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나 투자 옵션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예, 꼭 부동산에 몰빵할 필요는 없고 이제 뭐 주식이라든지 코인도 조금 섞어서 가져가는 게 좋다. 예. 저도 지금 이제 부동산의 비중이 엄청 높지만 지금 다시 한 앞으로 또 5, 6년 동안 이자 잘 내면서 또 이제 주식 자산을 좀 더 불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오늘 약간 부동산 컨텐츠 처음 찍어봤는데 혹시 좀 재밌게 보셨다면은 또 저는 풀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왔거든요. 그래서 또 리모델링을 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나 후기들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